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 유인촌이 다시 입을 열며 정몽규와 대한축구협회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국회는 감독 선임 과정과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직원들의 휴가, 향후 협상력 저하, 임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원은 대한축구협회 조직이 시작됐고 대한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을 핑계로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고 있으며 24일 화요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사 시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문채연은 대한축구협회에 홍명보 감독 임명 논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한축구협회는 마감일인 13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직원들은 19일을 창립기념일 휴일로 11일을 재량휴일로 들며 시사심의 전날인 13일 월요일에 출근한다고 말하고 있어 사실상 자료 제출에 응답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심지어 대한축구협회는 조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낸 자료 대부분이 공개된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임명을 위해 당시를 포함한 국가대표 감독 후보자 명단을 요청했다. 우리가 검토한 국가대표 감독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면 앞으로 새 감독과 협상할 때 협회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그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가대표 감독 임명과 관련된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저12조,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만 간략하게 제출했을 뿐 감독 임명과 관련된 주요 회의록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대로 국민과 공유하지 않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대한축구협회는 재정 등 내부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스폰서 기업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대한축구협회는 금액과 세부 권한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의 비밀유지 계약에 대한 법적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후원 금액은 제외하고 업체명과 기간만 제시했을 뿐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축구협회 임원들의 수당 내역을 요구하자 수당 정보 등을 통해 각 개인의 현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렵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축구협회 임원들의 사무비 내역에 대한 정보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과 국회 발표는 개의치 않고 축구협회만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상식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축구협회가 국민 위에 있고 축구협회가 정부 위에 있고 축구협회가 법 위에 있단 말인가?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 스포츠계가 특정 대학의 카르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보셨을 것이다. 유도, 건도에서 임없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유명한 것은 축구의 연라회인 집단이 모든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대표팀 감독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어린아이들의 놀이로 치부한다면 축구 카르텔로 불리는 이 비공식 집단은 지난번 하위 리그의 구성원 수를 공개했지만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이 비공식 집단의 실제 구성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스포츠 카르텔은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규모나 구성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스포츠 카르텔은 겉으로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카르텔 내부의 합의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며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카르텔의 존재는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 실력보다는 인맥을 통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인력이 공안 임원으로 발탁될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당초 대한축구협회는 파주 연수원을 2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해왔지만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자 20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협회 측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올해 12월부터 천안에 지어질 새 축구단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땅 파기만 막 시작했을 뿐이고 선수 숙소와 축구 박물관 등 지어질 예정이었던 건물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건축 자재 가격 상승으로 예산이 부족해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하나은행에 300억 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연이 계속되자 대한축구협회는 결국 완공을 2025년 5월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한 뒤 도연 650억 원 규모의 당좌대월 계좌를 개설했고 7월 말까지 약 8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는 당초 알려진 300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대한축구협회는 당좌대월 계좌를 개설할 때 공문 한 통만 보내고 추가 서류를 요청했지만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승인 절차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파주 훈련센터에 20억 원을 냈다면 끝났겠지만 공사 예산이 600억 원이 넘으니 예산이 모자랐을 것이고 게다가 클린스만에게 100억 원의 위약금을 주려고 하니 더욱 모자랐고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같은 강한 연대감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커뮤니티의 폐쇄적 성격은 피해자 보호나 문제 해결보다 커뮤니티의 명예나 기득권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무마하고 도와주거나 심지어 가해를 은폐하고 2차 피해를 입히기 위해 저지른 일을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카르텔은 성폭력과 폭력을 은폐하고 도와주는 구조적 문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카르텔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해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폭로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스포츠계에서 유사한 성폭행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유도 선수 신유용, 태권도 선수도 자백하며 스포츠계 전체의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지방체육회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시행기관 간의 오랜 침묵의 카르텔은 스포츠계의 뿌리 깊은 악이며 스포츠 선수들을 괴롭히는 문제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뿌리 깊은 악을 없애지 않으면 스포츠계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절차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축구 카르텔과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써서 지인들과 경기를 한 대한체육회는 본질적으로 같다. 왜 이러느냐고 물으며 공평해야 할 스포츠 산업을 해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컬링 엽기 이슈에서 드러난 것처럼 김경두 가문이 모든 요직을 차지한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는 권력자를 중심으로 갱단을 형성하는 강력한 문화가 있어 성폭행이나 폭행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선수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언제까지 스포츠 카르텔의 뻔뻔한 행태를 그냥 앉아서 지켜볼 것인가? 문화체육관 광부가 칼을 뽑든 뽑지 않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촌 장관은 정몽규에게 요즘 여론을 들어보면 개인적으로는 그가 스스로 떠나는 게 명예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가능한 한 명예롭게 떠나고 싶다면 스스로 떠나서 처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온 나라와 국민이 나서서 예전처럼 마지못해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더 추해지기 전에 우리 자신의 평판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